안녕하세요. 야노자에서 온 신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넥스트라이즈에 오게 된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두 서비스 당근마켓과 왓챠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야노자는 작년 넥스트라이즈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쿠팡하고 소카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작년에 참석을 한 기업들이 다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야노자가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노자 앱은 지금도 이제 계속 개편을 하고 있고 이제 7월에 또 한번 큰 개편이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 야노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숙박 카테고리들을 예약할 수 있게 모으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지역에 우리가 놀러 가면은 또 주변에서 이제 즐길 만한 거리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레저를 추가하고 또 이 숙박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캠핑이라던가 글램핑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고 막상 이렇게 외부에 나갔을 때 뭐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외국처럼 이렇게 긴 휴가 문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 쉬운 한 번 정도 되는 1년에 주말을 알차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을 때 쉽게 뭔가를 좀 시간을 아끼면서 구매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모바일 교환권도 하게 되고 어 여기 보면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야노자가 무슨 맛집을 하지? 지금은 이제 뭐 신사동하고 성수 이런 일부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모든 식당들을 우리가 다 예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절대 않고요. 그 여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뭐 맛집을 한 군데 정도는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게 되면 가서 1시간, 2시간 웨이팅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서비스가 맛집인데 한번 좀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교통 놀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들을 계속 추가를 해왔고 7월에는 이제 처음으로 고속버스 서비스가 런칭이 돼요.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배경도 보통 이제 젊은 MZ 세대들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없기도 하지만 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태안 같은 곳을 가려고 하면 뭔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근데 렌터카를 하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태안에 좋은 펜션들이 다 그 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픽업을 해줄 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만 가면은 또 이 재밌는 여행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속버스 서비스도 준비를 하게 됐고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좀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뭐 크게 성장을 했고 올해도 이제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문제를 양면 시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빠르게 예약하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즐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거지 그 안에 이제 리서치나 뭐 구매 같은 단계들을 길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비스에서 실제 구매하기까지의 단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줄일 수 있을까를 집착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단계마다 다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페이지에서 고객이 그냥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뒤쪽 페이지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못할 짓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 자체를 가져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퍼널로 봤을 때 이 고객을 반드시 목적하는 곳까지 데려가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공급자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공급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잘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시를 예측해서 최대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오퍼를 드리고 또 락인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공급자들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의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가실 거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시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을 들 수 있게 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오리지널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트리플 같은 회사는 컨텐츠가 워낙에 이제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해서 트리플의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들도 저희 서비스에 담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행에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해봤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회사고 이제 재작년에 회사가 결국은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팔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종말을 하게 됐는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1841년에 이 기차 여행을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기차 여행을 통해서 금주 캠페인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행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호스피탈리티의 정점은 어떤 호텔이나 호스텔이나 이런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좀 개척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율들이 뭐냐면 이제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프런트에서 뭔가 내가 예약을 했지만 뭔가 또 종이를 내고 또 그걸 복사를 하고 또 나는 분명히 이제 조식을 예약을 하고 갔는데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면 또 몇 호세요 물어보고 또 그걸 적고 사인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래서 호텔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에게 신경을 쓰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고객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착안하다가 결국은 여기 이제 PMS라고 하는 그 PMS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호텔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ERP 같은 존재거든요. 이 ERP를 담당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인수를 하거나 추가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최근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객이 물 흐르듯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탈리티 전반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흘러다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굉장히 많은 매뉴얼 작업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모든 걸 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기게 된 변화들은 먼저 이제 저희 오늘도 이제 뉴스가 좀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야노자는 전체 멤버들 중에 한 40%가 R&D 인력인데 저희가 이제 추가 채용을 하면서 전체 임직원 중에 70%까지는 R&D 전문 인력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PMS를 좀 열심히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MS는 물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관광 호텔, 펜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도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저희 야놀자가 인수하고 추가 개발한 솔루션들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만들려고 하는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예약을 하고 이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 뭔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QR 코드만 비추면은 키가 떨어지고 나는 내가
알아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럼 개인정보, 미성년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계들은 실제로 이제 아이디에 대한 디텍트까지 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는 아이디 카드 없이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이 셀프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객실에 갔을 때는 고객이 여러 가지 이제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야놀자 앱이 있던 없던 내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입실 당일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이 객실 내 모든 가전들을 다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룸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아니면 조식을 내가 예약을 못했는데 조식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주변에서 뭔가를 배달시키거나 이런 것들까지 좀 사업을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체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데이터가 흐르도록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체 이 호텔 안에서의 매뉴얼리한 작업들이 없어지고 자동화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이제 이 매뉴얼리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다른 일들에 좀 집중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공실을 없애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 다음 장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저희가 이제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P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모든 곳들과 지금 야놀자 시스템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숙소들을 별도의 설정 없이도 바로 판매 채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저희의 전체 비전에서는 야놀자 앱도 저희의 채널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기술 회사로서 변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놀자 신성철 사업개발실장님의 발표였습니다. R&D 전문 인력이 현재 40%인데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왓챠 원지현 COO 공동 창업자님께서 왓챠의 데이터 그리고 혁신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왓챠에서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원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사람을 연결해서 세상을 더 다양하게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왓챠 PDR라는 서비스가 있고 왓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건 왓챠라는 서비스인데 사실 왓챠 PDR을 2012년에 베타 런칭을 하고 서비스를 해왔고요. 왓챠 PDR는 무료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를 평가하면 추천받는 그런 서비스고 오른쪽에 있는 왓챠가 요새 말 많은 OTT 서비스, 즉 유료로 구독해서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그 Y축이 저희 뭐 매출액이나 사용자 수가 아니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데이터 축적량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 전체가 이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과 같이 가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1년에 회사가 창업되고 12년부터 평가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해서 2016년에 이제 유료 비즈니스인 왓챠가 런칭했는데 그 전에 왓챠 PDR가 일본어 서비스를 하면서 일본에서 평가 데이터를 모으기도 했고요. 또 이게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지금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왓챠가 작년 2020년에 일본에 런칭을 하기도 했고요. 네, 왓챠는 올해에 또 1000만 다운로드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왓챠 PDR라는 서비스가 왓챠보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왓챠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제품 이름이기도 합니다. 왓챠 PDR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사용자 수는 왓챠보다 적지만 저희 비즈니스에선 백본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왓챠 PDR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왓챠 PDR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용자가 내가 본 컨텐츠를 평가하면 내가 보지 않은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취향에 맞을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1인당 평균 컨텐츠 평가 수가 약 10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 초기 몇 년 동안 이 1인당 평가 수라는 지표를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매출이나 사용자 수, MAU, WAU보다 1인당 평균 컨텐츠 평가 수가 얼마나 오르는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서 다양한 UX의 테스트라든지 알고리즘에서 연구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가운데 별점 평가하는 저 모션도 수십 가지 애니메이션을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고, 물론 그건 약간 UX적인 테스트이긴 하지만 왼쪽에 보면 뭐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컨텐츠를 평가하는, 내가 본 영화나 드라마, 도서를 평가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저 뒤에 엄청나게 복잡한 그리고 단연간 테스트된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에서 본 컨텐츠 평가의 추이를 보고 내가 봤을 확률이 높고 또 이 컨텐츠의 평가를 받았을 때 내 취향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자동으로 밑에 뜨게 돼서 사람들마다 내가 평가하는 속도나 패턴에 따라서 뒤에 뜨는 컨텐츠가 달라요. 그만큼 저희가 1인당 평가수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사용자의 취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목을 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추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추천 정확도 여기에서는 별로 난 안 정확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이 추천의 정확도를 가리키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RMS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컴퓨터가 예측한 것과 실제의 값이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라는 값이에요. 넷플릭스가 사실 RMS라는 이 지표를 상당히 PR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약 10년, 8년 정도부터는 이제 그 숫자를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최근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것보다 더 정확한,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현재 6억 개 정도의 평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이 숫자는 이제 다른 대기업 포털들보다 수십 배 많은 평가 수입니다. 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도 우수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를 그릴수록 더 건강하고 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양극단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대체로 모두 정규 분포의 형태를 그리면서 질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런칭을 저희가 예전에 했는데요. 일본 런칭하고 나서 저희도 놀랬던 것이, 물론 저희 가설이기도 했지만 1인당 평가수가 한국보다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워낙 컨텐츠를 많이 보기도 하고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은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1인당 평가수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서도 저희가 런칭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가장 평가 데이터를 잘 쌓는 서비스가 됐고요. 결국에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왓챠 PDR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의 컨텐츠 취향을 잘 아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에서 항상 그런 백본의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고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저희 서비스인, 저희 프로덕트인 왓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왓챠 PDR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진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나 혹은 추천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장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왓챠는 유료 비즈니스이고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이 왓챠 PDR의 기본적인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OTT는 요새 정말
화제가 많은 그런 인더스트리인데 많은 뭐 대기업과 빅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것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뭐 테크가 뭐 그 창업에 기원이 됐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테크 스타트업이 OTT 지금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나라도 거의 저희밖에 없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 황무지이기도 하고 그만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 OTT 서비스의 가장 본질은 컨텐츠를 확보해서 그 컨텐츠를 유저들에게 딜리버리하는 건데 이 컨텐츠를 수급하는 가장 첫 단에 있는 그 중요한 파트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얼마나 이 컨텐츠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시청되고 시청된 컨텐츠들이 시청이 된 이후에 얼마나 선호할지 같은 것을 예측해서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보면 잘 보지 못하고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컨텐츠 수급 예측, 컨텐츠 시청 예측 역량을 통해서 저희가 컨텐츠도 뭐 정말 많이 늘려왔는데요. 또 이런 평가 데이터를 넘어서서 이제 왓챠에서는 시청한 데이터까지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저가 우리가 추천했는데 한 30%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러한 이제 그 추천 예측 역량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유저들에게 추천하는 것도 서비스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이번 주에 신작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유저들마다 컨텐츠의 순서가 모두 달라요. 왜냐하면 결국 순서가 중요한데 그 20개의 컨텐츠를 똑같이 추천하더라도 내가 볼 확률과 내 친구가 볼 확률은 컨텐츠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마다 컨텐츠의 순서도 다르고 리스트의 순서도 다르고 옆에 있는 분과 왓챠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보이는 컨텐츠들의 종류도 달라요. 그렇게 곳곳에 개인화가 녹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70%가 우리의 추천 엔진에 의해서 소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추천 역량을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작년에는 이제 매출 순위 3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게임이 빠져 있는 빅게임 매출 순위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유료 구독자 수와 월 매출인데요. 잘 쑥쑥 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이러한 뭐 인프라나 뭐 저희 컨텐츠 시청 예측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9월에 일본에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12월에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베스트 앱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뭐 일본 사무실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얼마나 시청될지 예측하고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 도전으로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곳에서도 수많은 부분이 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말하자면 디스럽트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린 스타트업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두가 적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컨텐츠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결과가 이제 오늘 연말이나 혹은 내년에 조금씩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왓챠 원지현 COO 공동 창업자님의 세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까지 역량을 발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맺어주셨는데요. 더욱더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당근마켓, 야놀자, 왓챠 이렇게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 전시장 내에 계신 분들 보면은
적어도 셋 중에 둘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세션 주제처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열광하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이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시게 하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강정은 팀장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해주시고요. 당근마켓 최정윤 마케팅 총괄님, 야놀자 신성철 사업개발실장님, 와차 원지현 COO 공동 창업자님을 이 자리로 모시고 함께 진솔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강정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지금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리딩하는 대표 스타트업들 세 분 모시고 저희가 인사이트 좀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도움 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좀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세 분 아까 강연 다 들으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시는 일들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야놀자 사업개발실을 맡고 있는 신성철이고요. 야놀자에서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왓차를 10년 전에 같이 창업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원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해 주신 세계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도 확장하고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당근마켓부터 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조금 대응하셨고 운영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되게 심해질 때 저희 서비스가 직거래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줄거나 아니면 거래 비율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앱 안에서 그 코로나 시대에서도 거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스크를 찾을 수 있는 기능 등을 계속 오픈을 하면서 유저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유저들도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시기도 하시고 본인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유저분들끼리 이제 문고리 거래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냥 이제 아파트 문에 이제 걸어놓고 이제 찾아가시라고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희는 앱에서 사람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좀 거래를 조심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같은 것들을 계속 배포했고 또 유저들은 그거에 맞춰서 좀 잘 그 상황을 좀 다르게 이제 행동하게 하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좀 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와차 원장님. OTT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그냥 개인적인 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실에서의 시간을 점유를 해 왔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그런 저희가 생일 파티도 행아웃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회적인 욕구까지 OTT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왓챠 파티라는 기능을 런칭했는데 이게 결국 내 가까운 지인이나 혹은 불특정 다수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고 호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관람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런칭하고 나서 지표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재밌는 점은 사실 이 왓챠 파티의 그 컨텐츠들은 서비스 상단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 보이는 것보다 지인끼리 프라이빗하게 하는 것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들이랑 각자 집에서 같이 보는 행태가 꽤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는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시간 외에도 그런 사회적으로 소셜하게 같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점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에 좀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3천만 정도가 해외로 나갔었는데 이 원천적으로 이게 막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골프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이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저희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집중했던 거는 이 지자체들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들이 스팟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고객들이 좀 여행객이 돌아야 이제 지역에 돈이 돈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을 때 저희 메인 메뉴를 과감하게 내드리고 그쪽에 이제 갈 수 있는 고객들을 좀 보내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저희 노동력은 들었지만 관이나 정부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저희가 흔쾌히 했습니다. 네, 세계사 모두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맞는 그런 좀 세부적인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왓챠 파티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 각사에서 이제 서비스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뭐 추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가치라고 할까요?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야놀자 실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을 하면서 이제 Y 코드라 그래서 야놀자의 일하는 방식 코드에 대한 거를 이제 임직원들한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 Y 코드의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코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객 코드는 야놀자를 사용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행에 대한 상품을 만들고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도 이제 동시에 고객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대 쪽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구독 비즈니스라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 구독 비즈니스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잔인한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매월 소비자한테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결제할지 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소비자들이 다음 결제를 유지하는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OTT 서비스는 이제 개인의 서비스가 아니라 가구의 서비스로 보는 게 맞아요. 이제 IPTV와 혹은 TV에서 같이 보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 연령대로 확장이 되고 있고 TV를 보는 시간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를 아주 쉽게 만드는 데 꽤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서비스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열심히 보지 않잖아요. 대충 보기도 하고 뭐 보다가 카톡 키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를 빙의해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사용자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제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 정말 의미가 있는 서비스일까? 정말 실사용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그런 쉬운 UI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단순히 MZ 세대만이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0대 이상의 좀 IT에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세대까지 잘 커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이런 가치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대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녹아든 각 기업의 좀 고민들이 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보통 이제 지역생활 커뮤니티 그런 단어를 당근마켓이랑 많이 이제 매칭돼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근마켓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그 중고 직거래 서비스로 시작을 할 때도 그 슬리퍼로 신고 나가서 거래를 할 정도의 거리로까지 이제 마켓을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켓, 중고 직거래 마켓이 아니라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확장이 된다면 정말 내가 슬리퍼를 신고 활보할 수 있는 그 생활 반경 안에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연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들이 당근마켓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지역 생활 커뮤니티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세계사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유독 좀 경쟁사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좀 딱 경쟁사가 누구네라고 딱 떠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계신데 그 어떻게 보면 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각사에서 추진하시고 있는 방향 같은 게 있으신지 실장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뭐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뭐 광고부터 해서 막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야놀자의 뭐 경쟁사는 뭐 흔히 아는 거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OTA가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기가 쉬운데 그 아고다라든지 트립닷컴 이런 서비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리고 지금 이 합법적인 부분과 또 합법이 아닌 곧 합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또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도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OTA를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느 한계 지점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시장이 커지지 않고 이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을 잘하면은 남이 조금 빼앗기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쟁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회사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전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의 정점이 이제 호스피탈리티 그 스팟인데 거기가 얼마나 조금 더 IT화돼서 데이터가 흘러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 기회들을 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경쟁사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 네, 잘 알려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OTT는 그 유료 비디오 스트리밍 그쪽 OTT는 수많은 온라인 비즈니스랑 다르게 그 승자 독식의 시장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네이버를 이렇게 뭐 거론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이버를 쓰는데 다음을 쓸 이유는 많지 않고 뭐 멜론을 쓰는데 지니를 쓸 이유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더스트리의 구조적인 특성상 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컨텐츠를 독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잘 나뉘어져 있고 그 컨텐츠에 따라서 여러 개를 복수로 선택해서 구독하는 행태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복수 선택 그 개수는 리서치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꼭 이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사람들의 꼽히는 선택지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여러 OTT 서비스들 중에 선택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게 아까 발표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저희가 잘하는 데이터나 추천 역량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가거나 혹은 아까 컨텐츠 뭐 제작이나 기획에서도 개발에서도
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이제 보통은 마케팅을 할 때 이제 경쟁사들은 어떤 카피를 쓰고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내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마케팅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당근마켓은 경쟁사를 이제 지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고하면 떠오르는 그 빅플레이어 두 서비스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 두 곳이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만든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저희는 중고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생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서비스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저희가 말하는 보이스가 유저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고 공감 있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질문 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 이 행사하기 전에 이벤터스 사이트에서 패널 질문들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추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아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 아까 뭐 일본 얘기 나왔었지만 그거 말고 이제 계획이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한번 혹시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뭐 작년 9월에 일본에 런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의 그 고무적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일본에는 당연 그 카탈로그 그러니까 컨텐츠의 구성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권리가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그 저희가 사실은 그 지출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독 비즈니스에서의 그 리텐션, 구독이 얼마나 잔존하는가, 이어가는가라는 그 지표가 한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요. 일본은 그만큼 컨텐츠 강국이고 그만큼 구독 프렌들리하고 그만큼 자기의 취향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좋아한다는 것이 꽤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조금 더 저희가 투자를 늘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미국이나 혹은 다른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쪽도 검토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질문으로 준비한 거는 지금 세 개사 그러니까 3개사 모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움직임, 약간 활동 등에 대해서 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사 앞으로 뭐 추진 방향, 뭐 계획 같은 거 나오신 거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부터. 네. 저희 야놀자는 지난 2년을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행이 지금 백신의 이 접종 이 속도와 함께 점점 이제 열리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 이 여행주들도 덩달아서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외 패키지부터 해서 해외 자유 여행객을 위한 항공 서비스, 지금 있는 항공 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레저, 그래서 해외 이제 투어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 원래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이 항공이나 호텔을 블럭으로 싸게 사서 이거를 이제 다시 쪼개 가지고 판매하는 거였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장바구니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거를 주축으로 해서 어떻게 패키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면 이 뭐 아까 넌지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OTT 비즈니스에 상당히 많은 빅 플레이어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강한 곳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한 뭐 컨텐츠 개발이나 기획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꽤 도전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그 저희 추천 역량이나 UX를 잘하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적당히 기대를 해주시면 네, 조만간 한번 그런 계획들을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작년부터 동네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계속 출시를 작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베타 테스트나 여러 서비스, 작은 서비스들 출시를 통해서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파일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되게 머신러닝 팀이 굉장히 비중이 큰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해서 뭐 피드의 개인화라던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 적용을 하면서 더 디벨롭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제한된 시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막 20초 남았다고 떠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그러면 저희 이제 초기 스타트업 분들 많으시니까 나도 뭐 야놀자, 왓챠, 당근마켓처럼 빨리 자리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뭐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네. 당근마켓의 성장 속도를 보면 당근마켓이 MAU 100만이 될 때까지는 한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MAU 400만까지 100만에서 400만까지는 1년 2개월, 그리고 400만에서 1000만까지는 한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속도들을 보면은 초기에 당연히 그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가지기 전까지는 많은 고생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실험이나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서 오는 그런 노력들을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뭐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나가는 말론 결국 존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버하는 기간, 죄송합니다. 버티는 기간, 그 버티는 기간 동안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 트라이가 중요한 트라이여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업이든 A to G를 늘여놔 놓고 봤을 때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A, B, C, D가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A to G를 다 80점 이상을 만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가설을 가지고 D나 E만 120점, 150점을 키우는 그런 트라이들을 그 기간 동안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2011년에 창업해서 2016년에 왓챠를 런칭하는 그 전까지 그런 수많은 스윙들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스윙들, 그러니까 트라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맞은 것도 있고 안 맞은 것도 있어요. 당연히 안 맞은 게 더 많고, 근데 그 맞은 것들은 그런 아까 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꼭지를 찝어서 거기를 판 거죠. 그런 식의 트라이들이 중요한 트라이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야놀자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에게 열려 있어서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사업 제휴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받아보는 메일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막 마음에 울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도 뭐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패널 토의는 끝이 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서울 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 그 스타트업들한테 도움 될 만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